어, 어쨌든 본선 주자가 되시면 네. 단일화에는 나서야 됩니다. 당무 우선권을 갖고 계시니까 후보 중심으로의 어떤 단일화 작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단일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날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선 홍보물 인쇄를 마감하는 날이 7일이고 후보 등록 마감일은 11일이고 또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건 25일이고 이런데 가장 빠른 7일에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일주일도 안 남은 거거든요. 언제가 좀 가장 1차 이게 목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분이 이 공직선거법상의 이 법적 지위, 네. 그죠? 법적 지위를 포기하고 경선에 나서려면, 그죠? 그러면 자기 희생적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자기 희생적 결단을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그죠? 제가 봐서 한동훈 후보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예. 아마 그 온 국민이 알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한덕수 총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한다고 추측하는 기사를 그냥 보기는 했죠. 예.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언론에 난 수많은 기사 중에 네. 저는 잘못된 기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기사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 측과의 먼저 외곽에서 그렇죠. 단일화 작업을 합치고. 해서 몸집을 키워서 국민의힘과 하겠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봐야 예. 돼요.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저 내일 모레 저 공보 인쇄해야 되니까 그 전에 합시다. 이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왔을 때 네.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될지 아닐지 다각적으로 지금 얼마나 변화무쌍한 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한덕수 총리가 지지율이 높다. 예를 들어 그래서 나온다. 국민이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저 조사 결과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런 건 없었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지지율도 여러 번 나왔어요. 예전에 양자 대결로 붙였을 그렇죠. 때 예전 조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전 조사죠. 네. 여러 번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왜 대통령에 출마하는지, 그죠? 네. 도대체 이유를 또 밝힐 거 아니에요. 그 자신도 설명도 하고 국민들 앞에 서서 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정치를 하겠다. 누구와 정치를 하겠다. 이걸 밝히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예. 그냥 지금 그 어느 날 갑자기 출마 선언하고 곧바로 단일화에 나서는 경우에 이런 또 비판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사실 그렇기 뭐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꽃가마를 타려고 나왔냐 뭐 이런 식의 좀 시선이 생길 수 있죠. 아무 그 시선이야 뭐 어쨌든 저는 네. 그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 측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네. 하다못해 현충원에가 참배도 하고 뭐 그 여러 사람들하고 의견도 묻고 하는 절차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한덕수를 일단 국민들한테 설명을 그렇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게 먼저니까. 그런데 단일화부터 하자고 예.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도 그것도 들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방식과 절차에서 하려고 할지.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시한을 정해놓고 시한을 언제까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아주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은 이제 양 당사자의 생각에 의해서 저는 과거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2007년 당시 한나라당의 경선 룰을 정할 때 이명박 대통령 측의 박형준 의원과 박근혜 후보 측의 저 김재원이 예. 경선 룰 협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한 달 동안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지난한 과제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바가 있죠. 물론 지금 이 상태는 워낙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 금방 결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는 그냥 곧바로 나오면 단일화합시다 또는 우리 그냥
저 하룻밤 동안 단판 지읍시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예. 실제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룰 협상 같은 거 당연히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으로요. 아까 한동훈 후보께는 이 질문 드렸더니 본인이 국민의힘의 본선 후보가 되는 것은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본인의 본선 경쟁력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본선 후보가 된다면 어떤 걸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 뭐 필승 카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한동훈 후보가 뭐 계엄 후 바다 그러는데 계엄령을 해제한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차지했죠, 그죠? 예.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힘 표를 의원들이 행사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하지 않았어도 곧바로 해제가 될 상황에 해제가 예. 되었고 네. 한동훈 후보가 정말 기여한 것은 탄핵이죠.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따르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예. 탄핵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탄핵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탄핵을 주도한 분이죠. 계엄에는 표결에 참여하는데 옆에서 있었던 분이고 예. 탄핵 과정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려고 윤리위를 소집해서 출당 요구도 했고 또 탄핵도 가결시키고 네.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계엄 후 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늘 주장한 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본인이 별로 예. 헤어나지를 못했는데 네. 한동훈 후보도 말씀은 계엄 후 바다라고 할 게 아니고 탄핵의 주도자다 그런 입장을 좀 더 명쾌하게 네.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보시다시피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보수 진영의 그 힘을 모아서 이 지금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예. 그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이 좌파 진영에서 몸을 담아 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좌파 진영, 좌파 세력들이 실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좌파 진영과 좌파 세력과 투쟁하는 데는 가장 잘 알고 지금까지 일생일대를 통해서 가장 용감하게 싸워온 사람이에요. 네.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예. 그리고 그분이 뭐 몇 차례 구속되고 하면서도 민주화 운동을 했고 또 이후에 좌파 진영과 싸우면서 수많은 뭐 탄압을 받고 모욕을 당했지만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왔거든요. 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만큼 자기 관리 내지 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관리하고 청빈하게 살아온 정치인이 없어요. 예.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수도승 같다. 본인과 그 가족들이 수도승 같다. 예. 거꾸로 매달아 놓고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사람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부인 예. 또 딸까지 네. 모두 그 우리가 지긋지긋해하는 이 사법 리스크 그런 데 대해서는 근처에 갈 그런 저 근처에도 가지 안 않을 가실 분이니까. 분이죠. 그래서 좌파 진영의 공세에 예. 끄떡없는 분이고 빈틈이 없는 분이죠. 네. 그런데 이런 면에서 그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또 후보에 대한 어필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김문수 캠프 미디어 총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